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이요 58개소고 올 그 3월 기준으로 이런 이제 그 제도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도시재생이 자리 잡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진 우리 이제 그 도시재생법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조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우리 이거 아까 다 이제 그 짚어봤죠.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외곽 개발 위주의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화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 도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도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리적인 전략이 99%였어요. 예, 집을 짓고 도로 닦고 상하수도 깔고 네, 그런 거, 예, 케이블 깔고 이러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재생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시민의 삶이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 제일 먼저 나와요. 네. 사회적, 환경적인 이러한 이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하냐? 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기존의 지역의 자원, 여기 같으면 봉제 자원, 뭐 주민 자원, 이러한 자원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 사회가 더 오랜 기간 먹고 살 수 있게 주민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하거나 건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해요. 앵커가 필요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창작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 추가해서 그 도입하고 창출해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어떻게 하냐, 그 누가 하냐, 주체는 그럼 누구냐? 그 물론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지원과 참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에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이전에는요, 이런 도시정책에 주민은 없었어요. 그 동의서만 써주고 아니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외에는요,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도시재생부터 이제 바뀐 거죠, 관점이. 가치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라고 하는 거를, 도시재생은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도시재생이 예전에는 건물 하나, 주민 공동이용실 하나씩 지어주는 것 위주로 갔다 하면 그 다음에는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더라 하면서 이제 사업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거나 도시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의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것이 그 도시 재생인 거고, 이렇게 가치가 변화된 것으로 이제 도시 재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도시 속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삶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이 도시 재생이다.
그것이 도시재생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도시재생은요, 그 외국도 그렇고 도시재생의 전략, 기본 전략, 또 뭐 그 실행 전략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 뭐 1930년대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대공황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뉴딜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요. 왜 만들었냐? 경제공황으로 막 먹을 떼거리를 그 어떻게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공공이 그냥 막 저 하천도 파, 다리도 지어 막 일거리를 막 만든 거예요. 국민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먹고 살 거리를 주기 위해서. 예. 그게 이제 그 미국의 뉴딜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주거 정책도 그렇게 이제 막 어떻게 이제 그 비가릴 곳이 없는, 주거가 없는, 그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런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의 주거 정책,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된 법이 바뀝니다. 미국도 그 한국 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요. 그 이제 그 군인들이 쫙 들어왔잖아요. 그 이제 가족들이 또 있고 미국도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그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해외 이민자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산업이 이제 그 많이 이제 화랑이 되면서 그 일자리 찾아서 이제 제3세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제3세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외곽 개발 위주로 갑니다. 처음에 외곽 개발 위주로 가고요. 빨리 지으려니까 이렇게 평지에다가 이렇게 건물형으로 많이 지으면은 빨리 그 여러 채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택을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슬럼화 되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이미지가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는 약간 그 좀 그 빈곤층이 사는 동네, 그 뭐 그래서 쟤네는 학력도 낮고 또 뭐 그래서 쟤네는 뭐 그 또 당연히 실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그래서 쟤네는 불황아들이야.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굳어지니까 도시 안에 이제 굉장히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외곽 개발 위주로 가면 안 되고 융합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그런 각종 회의도요. 이 사업 종료와 더불어 공무원도 이 회의에 나올 자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나와요? 이유가 있어야 나오죠. 근거가 있어야. 아주 냉정하게 다 끝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진짜 그 어디 그 잘못하면 고립무원한 주민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중물 사업 기간에 굉장히 이제 충실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직 임시 주민협의체죠. 예, 임시 주민협의체. 또 정식 주민협의체를 달아도 주민협의체는 우리나라 이제 도시재생법, 그 다음에 이제 시행지침 이런 거,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데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그냥 파트너십이에요. 행정기관이랑 그 협력적 관계, 협력적 관계로 그 이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 돼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 관점에서 주민들의 권한, 지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그 보장하는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한들 서울시가 아니면 중랑구청이 아무리 우리 주민협의체를 존중해 준다 한들 우리가 임의적인 조직일 때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 특히 수익 사업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을 계속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재생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이제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사업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이런 임의 단체가 아니라 사업 조직이 필요해서 저한테 이제 오늘 교육 중에 CRC 요청도 들어왔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 조직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선도 사업이나 앞선 사업들의 경험을 볼 때 그게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맨 뒤에 가서 만드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거는 마중물 사업 후반부에 만들더라도 그 준비는 처음부터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단순히 무슨 개인 1인 창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부에서 우리는 뭘로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의미 있게 이런 활동들을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비즈니스를 이제 미리부터 설계하고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앞선 도시재생 사업은 많이 놓쳤어요. 우리의 선배 도시재생 사업 지역은 몰랐으니까. 예,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정부도 몰랐고 서울시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죠. 교훈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우리 중랑구 면목 일대의 도시재생을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사업을 하려면 사업 조직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우리가 낼 때에는 반드시 마중물 사업 이후에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운영 조직에 대한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성화 계획을 내실 때에 그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아마 초안이 만들어지면 같이 이제 회람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많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주 노후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면 아주 노후화된 그런 강북구 사례인데요. 어린이 놀이터를 딱 이제 고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쁘게 개장했어요. 네. 어떤 데는 제가 여기 어딘지 깜빡했는데. 예, 뭐 이런 이제 여기 낙원상가예요. 낙원상가가 악기상가잖아요. 악기상가인데 딱히 거기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민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기타를 만들어 볼 수도 없고 바이올린을 만들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우쿨렐레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세운상가고요. 여기 세운상가 옥상이에요. 네,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나름 가을 날씨 좋을 때 옥상이라서 이제 또 볕 가리는 데가 물론 있긴 하지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홍은동입니다. 유진상가 지하 공간을 올해 유진상가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가 이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그것들을 시민들의 이제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조성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이제 재생 지역에서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어떤 노력들이에요. 아직은 시작 단계고
그 규모가 작지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십니다. 그 뭐 여기는 그 지역 사회의 아동 청소년들 교육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디지털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3D 교육, 3D 프린터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 예,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는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이제 이 음식 쪽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런 데들이 여기가 조그만 카페인데 지난달 매출이 지지난달 매출이 450만 원? 얼마 안 나왔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 평일날 거의 영업이 잘 안 되고 이런데 그래서 그 한 사람 인건비 주고 재료 뽑을 수 있을 정도로는 나옵니다. 여기도 나중에 이제 그 앵커라고 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이제 지어질 거예요. 그게 여기는 약간 봉제 특구랑 섞여 있어가지고 그 성격을 어떻게 이제 설계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도시재생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그 공과금 그것도 거기를 관리 운영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인건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한데 그거를 자립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 자립 운영하셔야 돼서 모든 게 돈입니다. 모든 게 돈. 그래가 제가 비즈니스 설계할 때는 그 하고 싶은 거 가져오시라 하고 그 다음에 숙제 내드리는 게 예산 짜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피를 얼마짜리를 하루에 몇 개 팔아가 한 달에 얼마 벌겠다는 거냐. 예.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막 나가가지고 동네 카페 가서 원가 얼마 들어요? 막 조사해 오고 이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성공적인 사례죠, 그죠? 재료비, 원재료비에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오니까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막걸리 팔지 말고 수제 맥주 좀 팔아라. 그 저녁에 그죠? 예, 그러면 단가가 좀 오르잖아요. 그랬는데.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품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앵커가 11월에 준공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간식거리 팔 거 지금 이거 메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고, 네. 그 여기는 이제 이런 청년 음악가들한테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시간당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받고. 이거는 이제 그 장면이고 여기 주민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이 이제 선도 사업부터 따져도 2014년이니까 10년이 안 됐고 선도 사업은 또 개수가 작아가지고요. 그 도시재생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얘기도 그 단어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비교적 2017년부터 이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전국에 이제 1년에 한 99개, 100개 이렇게 이제 전국에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5년도 안 된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을 정말 멋들어지게 잘하면,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잘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20년, 30년 후를 우리나라 안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역사가 짧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먼저 출발했던 다른 나라의 변화는 지금 40년, 30년, 짧아야 30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는 영국의 이제 런던에 있는 그 동네예요. 여기 이제 2020년 이 리포트에 보면 그 주민의 25%가 이민자, 일자리를 찾아서 주로 이제 빈곤국가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해큰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사용되는 언어만 방언까지 나라가 빈곤국들은 특히 나라가 같다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언어를 안 쓰잖아요. 누구는 무슨 언어 쓰고 어느 동네는 무슨 언어 쓰고. 그래서 언어가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사용되는 언어만. 그리고 주민의 36%가 이제 빈곤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2차 대전 때 막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폭격 맞은 건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폭격, 안 그래도 이제 런던이 이제 이후에 이제 금융가 막 형성하면서 잘 나가는데 개발할 곳이 훨씬 더 많은데, 템즈강 주변도 있고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동네에다가 시 정부가 돈 쓸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20-30년 그걸 이제 방치했던 거예요. 그런 건물들을 그냥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뒀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우범지대화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이래서 이제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에 살던 분들이 이제 79년에 이제 우리가 좀 고쳐가면서 살아보자 도대체. 이런 동네니까 여기가 임대료가 어땠겠어요? 당연히 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쫓겨나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런던에서 가장 싼 동네니까. 그래서 범죄율 1위의 동네였거든요. 런던에. 그래서 그냥 고치면서 살아보자 이제 했어요. 그런데 꼬물락꼬물락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해큰이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니네한테 임대해주면 니네가 한번 좀 이거 좀 잘 관리해 볼래?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임대료 싸게 주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 싸게 줄게. 이래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99년 계약으로 이제 싸게 임대를 받았습니다. 뒤에 먼저 갈까요? 그 건물이 요 건물이에요. 요 3층짜리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손봐가지고 1층은 이렇게 이제 가게, 상점들이 들어오고 아주 조그매요. 한 칸이 아주 조그매요. 2층이랑 3층은 이제 장사가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이제 임대를 한 거죠. 그런데 구청이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로 환원할 것. 근데 이분들이 원래의 이제 가치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의 70% 임대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걸 가지고 이 지역 사회의 지역 경제를 어떻게 이제 살릴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개발한다거나 전략을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민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자립자활을 위한 어떤 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자립자활 의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진짜 이미 목표를 90% 달성한 거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그 여러 가지 심리 상담서부터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술 교육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까지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20년 결산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리포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에 2,000명 이상의 주민을 고용을 했더라고요. 이 해크니의 지역 재생 회사의 사업을 통해서 2,000명 이상의 주민을 고용을 했고 당연히 월급을 줬으니 소득이 창출이 됐죠. 2018년에 연 매출이 해크니 지역 재생회사의 그 연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물론 해크니 구에 본사를 둔 큰 기업이 있어요. 교통 관련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매출도 포함이 된 거지만 상당 부분은 이런 이제 이 지역 사회의 이런 그 순환을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해크니 지역 재생회사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해크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거.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어떤 동력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최대 그 어떤 자기 미션은 이거예요.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재생. 네. 워낙 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제이고 그것을 자기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가치는 자조, 스스로 돕고 자기 책임으로 스스로 책임지고 민주적으로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연대하면서 우리는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크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그 1,000억의 매출이 있기까지 지금 82년도에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있었던 회사고 지역 공동체 회사는 82년에 만들었어요. 본격적인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40년 됐죠. 그죠? 네, 1년 모자란 40년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4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 면목 지역재생회사, 면목 공동체회사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의 제가 받은 그 시간이 끝났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비슷합니다. 해크니 사례랑 비슷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런던의 템즈강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있다 보니까 이 공장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배로 운송했잖아요. 그 물류들을 배로 운송을 하기가 좋아요. 템즈강이 넓고 깊어가지고 접안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미료 공장,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통조림 공장, 또 물건 만들면 어디 쟁여놔야 되니까 창고,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산업이 굳이 런던에서 해야지 이렇게 땅덩어리 차지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공장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이제 빈 채로 수십 년이 또 방치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 야금야금 땅을 아마 사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현재의 이제 코인스트리트 일대의 땅의 절반을 그분이 소유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딱 이제 구청에다가 내가 멋들어지게 고층 빌딩 짓고 건물을 좀 빌딩 숲으로 여기를 개발해 보겠다. 그 주민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왜냐하면 여기가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여기도 아까 해크니와 마찬가지로 그 이민자들이 많았고 도심에서 비싼 곳에서 임대료 내고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빈곤층들이 이미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빈곤층이었던 거죠.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생존권 투쟁을 했습니다. 그 이제 구청이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한 10년을 밀고 당기고 했어요.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은 이제 반씩하쇼. 그 부동산 개발업자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개발하시고 주민들은 요만큼 가지고 어디 해보셔. 이랬더니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 이걸 다 해야 개발 이익이 나오 충분한데 이 반쪽짜리 하려니까 하나만 하인 걸 품만 들지.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리고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의 땅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뜻대로 한번 해보셔. 그래서 여기도 조건이 똑같았어요.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다. 수익은 지역사회를 환원한다. 똑같은 협약의 조건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커뮤니티 센터 만들고요. 요거는 협동조합 주택이에요. 그래서 시세보다 50%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를 여전히 놓고 있어요. 집집마다 앞에 요만한 정원도 하나씩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해놨고요. 이게 지금 몇 호까지 갔어요? 3호 갔는지 2호까지는 제가 아는데, 네. 여기는 옛날 주차장 자리였는데 동네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작은 점포들을 만들어서 네, 하고 여기서는 이제 식사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이런 이제 그 공간입니다. 이제 CRC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CRC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제 도시재생기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도시재생 지역의 이제 그 주민사업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그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신청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셔야 돼요. 선정이 되셔야 되는데 이 역할을 보시면,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보면 그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추구하는 지역 중심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할이 이제 이 지역사회 도시 재생의 구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역할을 할 때 그 지역의 자원, 자산, 자본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 재생을 통해 구축된 지역 자산, 주로 이제 앵커죠. 지금은 우리한테 확실한 거는 지금 앵커입니다. 지역 자산의 운영 관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 내에 다양한 사업 간의 이제 관리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도시 재생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님 때 만들어진 정책이어서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지원금이 있어요. 아마 내년 예산 편성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여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특히 이제 지역관리형 도시재생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원래는 3년간 최대 2억 8천만 원을 인건비 포함해 그 안에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은 인건비만큼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징검다리처럼 주민들이 자립운영 체계를 완전히 좀 역량을 갖출 때까지 징검다리처럼 이제 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돼 있어서 지역관리형의 경우는 이제 2억 8천 정도 3년간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지역사업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위 사업이에요. 단위 사업.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 뭐 나는 뭐 문화, 뭐 나는 뭐 그 아동 돌봄할래, 뭐 이런 거. 지역관리형은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그 지역관리형 기업이고요. 그런 것들이어서 여기는 이제 선정이 되면 그 한 뭐 그 3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이제 그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관리형은 좀 까다롭고 그 선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개수도 많지 않죠. 네. 올해도 이 절차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우리는 아직 못해요. 왜냐하면 이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셔야만 여기에 이 선정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주민협의체 활동하시고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 면목 패션 봉제 특구 도시재생에 그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그런 이제 그 사업 조직을 만드시면 그것을 지역관리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인프라의 운영 관리권을 주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인 그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 협동조합은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상 영리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을 나중에 이제 만드셔서 이 지역관리형 CRC에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매해 가을에 그 신청을 받고 현재 이제 올해 거는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마지막이네요. 제가 이제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 마중물 사업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거 뭐 4년, 5년간 뭐 이렇게 넉넉히 보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모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런 비전과 구체적 계획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중물 사업 기간에는 우리가 실패해도 돼요. 우리의 실험과 우리의 어떤 그 시도가 실패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실패해도 돼요. 네, 실수해도 돼요. 지켜주니까. 똑같아요. 마중물 사업 기간에는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돼요. 센터가 지켜주고 정책사업적인 배경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중물 사업 기간에 이런 이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충분히 실험하고 준비하시라. 네. 그래서 지원받던 주체에서 능동적인 어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자기 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조와 자립의지. 이 자조 안에는 우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협동이 들어있는 거죠. 협동에 기반한 우리 스스로 돕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미 숙제는 처음 선정될 때부터 나온 거예요. 마중물 끝나면 자립할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 선정된 거거든요. 그 대답 안 했으면 선정 안 되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거고 그거는 국가와의 계약인 거예요. 이미 국가와의 계약에 있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